3중의 방벽으로 둘러싸인 파라디섬의 군은 총 4개의 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병단은 파라디섬 내부의 치안이나 보안부터 방벽 관리 및 수색 정찰을 담당하는데요. 병단의 신병은 훈련병단을 졸업하면 3가지 병단 중 하나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과연 각 병단은 저마다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그리고 저마다 어떤 특징을 지녔을까요? 간디 채널의 진격의 거인 이야기 병단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병단 이름 훈련병단, 단장 키스 샤디스, 역할 신병 교육 훈련 및 평가. 훈련병단은 파라디섬의 정식 군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병단이며 3년에 걸쳐 졸업하게 되는 일종의 신병 교육대입니다. 진격의 거인 세계관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징병제이며 만 12세가 되면 훈련병단에 입소나 물자와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자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허나 훈련병단에 입소하더라도 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수준 미달 시 강제로 퇴출당하고 생산자로 배정됩니다. 병단의 문양은 공통적으로 흰 십자가 그어진 회색 방패에 각 병단의 상징이 들어간 방식입니다. 훈련병단의 경우 단순한 외형을 가진 2개의 검이 서로 X자 형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월 마리아와 월 로제의 미끼 구마다 하나씩 총 8개의 훈련병단이 있었으나 월 마리아 붕괴 이후부턴 4개로 줄었습니다. 훈련 과정이 상당히 고된 편인데 특히 정신 개조를 위해 교관이 윽박지르는 건 기본이며 이름이 아닌 쓰레기, 돼지라는 멸칭을 더 많이 들을 만큼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는 아무리 베테랑이란들 입체 기동장치를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 곧바로 벽이나 사물의 충돌에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보고자 할 땐 교관이 일부러 와이어를 자르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고 가혹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훈련 도중 사망자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조차 버티지 못한다면 거인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서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훈련생들은 어지간하면 거인과의 전투에 투입되지 않지만 긴급 사태엔 여지없이 투입되어 임무 수행을 위한 보조를 맡게 됩니다. 작중에선 트로스트구 공방전 때 104기 훈련병단이 참여하게 되어 많은 희생을 치렀고 파라디섬 기습작전에선 입체 기동장치를 완벽히 익히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거인을 유도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3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졸업하면 헌병단, 조사병단, 주둔병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조사병단과 주둔병단의 경우 지원 제약이 없으나 헌병단만큼은 상위 10등 이내의 엘리트만 지원할 수 있고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병단 이름 조사병단, 단장 키스 샤디스, 엘빈 스미스, 한지 조에, 아르민 알레르토, 역할 인류의 권역 확장 및 외부 세계 조사. 작품의 배경이 되는 조사병단입니다. 흰색과 파란색 날개가 교차하는 상징을 지녔고 훈련병단을 포함한 모든 병단 중 독보적으로 적은 300여 명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주 임무는 외부 세계 조사를 통한 인류의 권역 확장으로 위험한 거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방벽 외부를 조사하고 순찰하게 됩니다. 작중에서 누군가 죽었다 하면 10중8구 조사병단 소속 인물일 정도로 가히 파라디섬에서 최악의 극한 업종으로 꼽힙니다. 첫 원정을 나간 신병의 생존율은 고작 50%라고 하며 초대형 거인의 습격 이후 월마리아 탈환 루트를 위해 약 4년에 걸친 벽해조사 생존율은 고작 10%에 불과했습니다. 이 끔찍한 생존율은 고위 간부에게도 예외는 없어 100여 년에 걸친 역대 15명의 단장 중 오직 2명만이 후임에게 직접 위임했다고 합니다. 방벽 내 사람들은 부전의 맹세 여파로 굳이 벽 외부를 조사하는 조사병단을 안 좋게 봐왔고 빈번한 원정 실패와 사상자 다수 발생을 안고도 특별한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었기에 늘 병단 존치 여부에 대해 줄타기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과 주연들의 소속 병단인데다 과거엔 없었던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조사병단은 파라디섬 최고 핵심 병단이 됩니다. 거인이라는 존재가 더는 막연한 위협이 아닌 직접적인 위협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거인과의 수많은 전투를 몸소 치러왔던 건 다름 아닌 조사병단 뿐이었습니다. 또한 목숨이 오가는 수많은 실전에서 축적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뿐 아니라
생존자들의 전투력도 독보적인 경지에 이르렀고 자연스레 섬 내 최고의 실력자들이 포진하게 되면서 병단 최고 전력이 되었습니다. 병단 이름 주둔병단, 사단장 로보프, 역할 방벽 내 도시와 마을 치안 유지. 주둔병단은 방벽의 주력 병단으로 상징은 두 송이의 넝쿨 장미입니다. 헌병단은 각 기수별 극소수만이 지원 가능하며 조사병단은 끔찍한 생존율로 악명이 높다 보니 졸업생들의 지원이 주둔병단으로 몰리게 되면서 무려 3만 명이라는 가장 큰 규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병단의 규모도 크고 섬 전역을 관할하는 만큼 사단장 휘하에 각 방위별 사령관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이 거주하는 도시와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고 방벽을 지키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맡으며 이 외에도 보급 수송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타 병단보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여러 부서가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마치 군대와 경찰이 합쳐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병단 이름 헌병단, 사단장 나일 도크, 역할 왕과 유력자들의 호위, 방벽 내 보안과 치안 유지. 헌병단은 훈련병단 기수별 상위 10위 이내의 엘리트들만이 지원할 수 있으며 병단의 상징은 흰색 갈기와 뿔이 달린 일각수입니다. 이들의 주 업무는 왕가를 포함한 섬의 유력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치안 유지이며 그 외엔 훈련병단 통솔, 주둔병단 감시와 불온분자 검열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헌병단은 방벽의 가장 내부인 왕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풍족한 의식주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 보장되며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병단이라는 점에서 지원 희망자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헌병단 한정으로 이런 특권이라도 없으면 병사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어서 이런 입단 조건과 혜택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상위 훈련병들 외에도 타 병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병사들이 모여 있어 겉으로는 가장 뛰어난 엘리트 병단이지만 실상은 지독할 정도로 부패한 단체입니다. 근무 시간에 술이나 마시고 있는 건 기본이며 횡령이나 뇌물수수도 빈번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헌병단 구성원들이 뛰어났던 것도 어디까지나 훈련병 시절 한정이지 그 뒤로는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거인과 마주한 적도 없으면서 꺼드럭거리고 다닌다는 게 주된 이상입니다. 헌병단의 특이사항으론 중앙헌병단이라는 하위 조직이 있는데 각종 검열과 불온분자 숙청, 뒷수습 및 은폐 조작 등 온갖 더러운 일을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왕가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데다 어느 정도의 만행은 왕가에서도 눈감아주기 때문에 헌병단 사단장이라 한들 간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파라디 섬의 핵심 행정기관이었던 병단. 각 병단마다 특색 있는 설정이 있었음에도 주요 전개는 거의 조사병단 위주로 진행되었고 단장이 바뀐 뒤엔 내부에서 파벌까지 나뉘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타 병단의 비중과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